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렛 제 433화 예고 안 나갔지만 일드 브러쉬 온 라이프 1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계속 셋이서 하고 있네요. 일단 뭐 드라마 얘기하기 전에 오랜만에 또 댓글 소개해 볼게요. 네. 자, 지드너츠티님 425화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2편에 500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426화 어제 못 봐서 41번째 편에도 500캐시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로라 내셔님 연세 후원 425화, 6화, 8화, 9화까지 오, 각각 1000캐시 해서 4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DC 덱스터님이 429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A의 세 번째 편 채피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러게요. 요약을 해서 짧게 읽어보자면 자, 429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디스트릭트 9 때부터 좋아하던 감독이라 채피도 무척 재미있게 봤습니다. 특히 메카닉 디자인이 무척 매력적이죠. 자, 그리고 닐 블롬캠프의 영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건 사회 고발적 요소들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작이었던 디스트릭트 9에서 외계인들은 남아공에 오는 난민들과 그 현실을 생각나게 하니까요. 채피에서도 그런 남아공의 현실과 사회 문제를 우화적으로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스트릭트 9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마지막에 왜 병원을 안 갔을까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매우 궁금해했죠. 네, 그래서 이분은 추측하기로 이 15년도 영화 개봉했을 요 시기에 남아공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많이 빈약했다. 그래서 채피가 이제 병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학습을 했을지 모른다. 가봤자 소용없다. 하지만 왜 주인공은 안 갔냐? 주인공도 불신을 했다고 목숨에 걸려있는 마당에 아무튼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선회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고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망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어찌됐건 남아공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그 이후로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네. 자, 좋은 에피소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재겸성님이 마찬가지 채피편에 남겨주셨는데요. 스밍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풀 메카닉스도 구하셔야죠.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풀 메카닉스가 뭔지 몰라서. 내가 말해줬잖아. 이번에 정 과장이 도쿄 도서정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풀 메카닉스 에어리얼 꼭 사오라고 했는데 맨날 씨부렁거리던 게 그거였어? 풀 메카닉스 1대 100짜리 에어리얼 사오라고. 내 에어리얼 사와. 짜증나. 귀에서 피 나올 것 같아. 한귀를 흘려서 그건지 몰랐어. 에어리얼 빨리 사다 줘.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로라 대선님 430화 스파이 패밀리 세 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BSUN님이 네이버 웹툰 호랑이 형님 연재 중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요. 네, 한번 좀 봤는데 3시즌까지 나왔던데 이거? 이거 한 거의 10년 연재한 거 아닌가? 그 진짜? 이게 너무 길어서 제안해 주신 건 되게 고마운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웹툰은 한 100화 내외 정도의 네, 출판된 거면 더 편하고. 그런 작품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작품이 있으면 우리가 출판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뭐 그럴 만한 아주 작품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책 예쁘게 만들어서 또 한번 돈 좀 확 쓸어 담아 봐야지. 아주 그냥 벤츠 한번 또 뽑아야지. 그놈의 벤츠 언제 사냐 우리. 네. 자, 로켓단 간부님, 자, 스파이 패밀리 편인데 요르 개그는 좀 너무 반복인 거 동의합니다. 그래도 학교 개그는 참신해서 좋던데요. 선생이랑 학생들 이야기는 재미있네요. 그 그리폰 재밌었어. 명작이다. 막 눈물 뚝뚝, 참혹한 엘레강스. 시체, 뭐 이런 거. 가끔 아내가 자꾸 행복한 가정이라고 일부러 설명하는 거 보면 무슨 북한 다큐 같아요. 그것도 개그 포인트인가? 좀 그렇지. 오버해서 하는 거 있잖아. 마음 읽고 마음에 들라고. 하하하하 행복한 가정이야 막 이런 느낌. 그런 프로파간다. 자, 그리고 아랑 찾는 댓글이 많네요. 2개나 있네. 자, 무풍쿠마님, 알렉상님 보고 싶어요. 가끔 출연해 주세요. 아재갬성님도 아랑님 언제 오시? 아니 못 오시는 거죠? 아랑이 지금
수배 중이에요. 소리 왜 남을 범죄자로 만들어? 지방을 전전하고 있답니다. 곧 잡혀오면은 끌어다가 앉혀서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압수수색 들어가야겠구먼. 압수수색 끌어올 수는 유행이니까. 없잖아. 왜? 끌어올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아 힘으로 우리가 좀 딸리지. 공문 보내야지 공문. 굴려 이씨. 자 댓글 남겨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플로에도 댓글이 있어서 하나 제가 옮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TSPA 밤자 정리 반박방이라는 어려운 아이디. 뭐 언더바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정확하게 해야지.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정과장, 강상준 형님, 전두 로라 누님. 전 여태까지 전두희라고 들었는데 아니었네요. 전두입니다. 좀 기분 안 좋지 않아? 그러면 누구랑 닮은 거 같잖아. 전두입니다. 그러게. 그래 오해할 수 있어. 아. 발음 그렇게 하니까. 전 드입니다. 네. 그리고 시험 기간인데 응원 한 번씩만 해주세요. 나갈 때쯤이면 벌써 끝나시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서 제가 잽싸게 댓글은 달아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응원은 방송에서 해달라는 거지. 님이 네. 댓글 단다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아니 기분 좋다고 하셨어. 누가? 댓글로 그 밑에 써 있었어. 어이가 없네. 아닌가? 잘못 봤나? 잘못 봤어. 그리고 소설도 좀 추천해 주셨는데요.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 그리고 어느 날 내 죽음에 네가 들어왔다. 두 개 이제 소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남의 출판사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리야. 그냥 읽어봤는데 좀 하기 힘들 것 같다. 그 정도지. 만화도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 출판사에서 하는 건데 남의 출판사 거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아니야.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알아두셨 바라면서. 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트위터에서 이제 화제가 된 게 있었죠. 책 하나가 그 당신들은 이렇게 시간 전쟁에서 패배한다. 이게 회자된 이야기가 조금 재밌었어요. 그게 그 트라이건 팬 트위터 계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책을 열성적으로 영업한 이후에 갑자기 아마존에서 순위가 막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막 전체 23위 찍었다가 나중에는 아마 3위도 찍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은 우리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여에서도 다룬 책이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회자가 됐냐 궁금하시면 사시면 된다. 아, 회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회자 정리. 자 그러면은 일본 드라마 브러쉬 업 라이프 얘기해 볼게요. 되게 오랜만에 다루는 일들인 것 같아요. 평이 좀 좋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잔잔한 인기. 였던 것 같아. 네. 너무 잔잔한 거 아니야 그럼? 아니 근데 이 드라마 자체가 저는 획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이미 이제 브러쉬업이라는 게 복습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브러쉬업 하니까 뭐 치우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건가 했는데 인생을 치우는 줄 알았지. 네, 브러쉬업이라는 뜻 자체가 그냥 사전적 의미가 복습. 그러니까 인생을 복습한다 뭐 이런 의미니까 당연히 획이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회계물이 요즘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를 어떻게 인생 역전을 하나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그런 우리의 간사한 어떤 바람을 다 박살을 내주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묻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중간중간 되게 소소하게 얘네들이 약간 연극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보고 있으면 되게 좀 즐거웠거든요. 그런 것에서 말하는 좀 메시지가 많았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 일단 간단하게 개요 먼저 얘기할까요? 네, 이게 2023년 1분기에 방영했던 일본 드라마고요. 일본에서 이제 방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한국에도 들어왔더라고요. 다만 이제 현재 그 OTT에서는 왓챠에서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도 사쿠라가 이거 주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회귀와 일상을 다룬 드라마고 이제 뭐 아기부터 어른까지 아주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회귀를 하면 되게 중요한 순간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잖아. 네. 애기가 막 생각해. 그래가지고 한 세 번째가 네 번째는 그러잖아요. 중간부터 할 수는 없냐고 물어보잖아요. 나는 그런 게 너무 귀찮아서 학교를 또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 짜증나잖아. 검정고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른 삶도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 일본 드라마의 감성인가? 조금 근데- 더 나아가면 약간 일본의 감성인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어. 네. 주인공이 시청에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지루하고 단조로운 이들을 네. 단련을 해서 버틴 게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장르적으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선정해본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회귀를 해서 과거 얘기가 나오니까 강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일본의 응팔이다 이건.
보면은 옛날 아이템들 되게 많이 나와요. 트릭이나 고쿠센 같은 드라마도 있고 얘네들 폴더폰 쓰는 것도 나오고 다마고찌, 뭐 믹시, 라운드원 이런 것들 다 나오더라고요. 얘네들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드라마 약간 광들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드라마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메타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실존했던 실제 방영했던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뭐 그런 면들이 조금 재미를 좀 북돋는 부분이기도 해. 그러니까 과거 일본 드라마를 좀 많이 본 분들이라면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재미를 좀 더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소소한 개그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 앞에서 대놓고 면박 주기 뭐 이게 되게 좀 재밌었어. 왜요? 감정이입 아, 짜증나. 참나. 뒤에서 욕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아빠 빨리 씻으러 가라고 하잖아. 근데 매번 회개할 때마다 좀 다양한 방식으로 면박을 주더라고. 조금씩 그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의외로 익숙한 배우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미타 선생, 미타콩이라 불리는 요 배우 이게 고교 때 선생인데 이분이 그 라이어 게임 때 그 버섯돌이 그분이시더라고요. 아, 콩투가 시작된다의 해도 나- 선생님이잖아요. 네. 선생님 전문인가 봐. 버섯돌이에서 선생. 그런데 꽁트가 시작된다의 선생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졌지. 진짜 선생님, 참 스승. 여기서는 되게 짜증나 머시머시 막 그런 거 되게 짜증나는 거 있지. 아, 그 말투지. 그 말투가 딱 그 버섯돌이 말투였어. 네, 맞아요. 아, 버섯돌이 진짜 짜증났었는데. 아니 졸업해서 만나면 때려주고 싶은 그런 선생 1순위 아니야? 아니 난 그래가지고 이중학교를 일부러 안 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더라고 또. 부모님한테 뭐 부담을 드리기 싫어가지고 사립을 안 가고 공립을 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주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착하네. 같은 노선을 계속 간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조금씩만 삐딱선을 타는데 사실 그게 얘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거야. 그리고 결국 뭐 미리 얘기하자면은 저는 모르고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 회귀하고 계속 사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 번 살잖아. 그치. 근데 여러 번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걸 찾아가는 게 그게 결국 친구였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참 나중에 생각할 거를 좀 많이 던져주더라고. 그치. 그리고 또 여기 레나라고 나오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쿠로키 하루라고 하는 이제 배우가 하는데 이 배우도 좀 유명하죠. 그 중세력직자의 네, 주인공이기도 했고 저는 예전에 영화 온다를 봤는데 거기서 주연이기도 했죠. 약간 그 주연급 배우죠. 네. 그리고 뭐 안도 사쿠라 같은 경우는 뭐 어느 가족에서도 아, 우리가 그렇죠. 보기도 했고 백엔의 사랑이었나요? 아 맞아요. 그 영화에서 권투를 배우는 게 나오는데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줄넘기도 못 넘어.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막 3단 뛰기를 하면서 완전 정말 프로가 되거든요. 이건 정말 배우가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래서 안도 사쿠를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고 솔직히 되게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 근데 그쵸. 보고 있으면은 되게 매력에 그 빠지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네, 말 나온 김에 이제 안도 사쿠라는 여기서 콘도 아사미 이제 주인공이고 아칭으로 불리고 있죠. 평일명. 여기서 이름이 제대로 불리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별명으로 불러야지 친한 거야. 아 근데 이런 거 유치하잖아. 이름 가지고 약간 그 하는 거잖아. 강준, 막 강쌍 이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이거 뭐야? 쭈짱. 아 괜찮다. 쭈짱이잖아요, 쭈짱. 그렇게 부를까 이제? 뭐야 미친놈. 아니 일본에서는 가능한 게 이제 이름이 기니까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 한국에서야 뭐 길어봤자 두 자, 세 자인데. 보통은 성이나 마지막 이름을 빼고 이제 그냥 짧게 부르곤 하잖아요. 네. 아, 예전에 그런 거 강상 뭐 이런 거. 그렇지. 정종. 그렇지. 아직도 정종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지금? 네, 어쨌든 주인공이고 이제 다회차 인생이고 각각의 직업들을 전전하죠. 공무원으로 살기도 하고 약사로 살기도 하고 드라마 PD도 하고 맨 마지막엔 파일럿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절친 3인방 중에 하나죠. 3인방 나머지를 얘기하면 이제 나치라고 맨날 불리는 이 배우가 카오잖아. 네, 유명한 나치. 배우더라고요. 유명하죠. 근데 얼굴이 약간 옛날 같은 느낌은 아니던데. 난 옛날을 잘 모르니까. 볼이 약간 빠져가지고 또 약간 그 입이 조금 튀어나와 보이게 바뀌는 인상. 대표적으로 그 누구야 또 이름 생각. 그러니까 지금 안 나와 나 말하는. 라이어 게임의 그 누구요? 토다. 토다. 토다 에리카가 약간 그 역변한 듯한 네, 그런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네.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은 이제 온 거 설명 자꾸 안 해주는 버릇. 막 뭐 사들고 왔는데 계속 가재가 자기가 쥐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도사쿠라 계속 물어보죠. 뭐냐고 이거. 약간 좀 둔한 케이스지 얘가. 네. 그런가? 둔한 걸로 나오잖아. 그 예전에 자기만 아는 친구가 와서 이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소개도 안 해주고 막 한참 자기 있었던- 혼자 화장실 갔대. 그럼 되게 뻘쭘하잖아. 맞아.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나중에 말 안 해주면 잘 모르는. 어. 그럼 좀 둔치지 왜? 약간. 근데 오히려 생활감이 있네 이런 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미퐁. 미퐁도 그 최근은 네. 아니고 한 재작년 작년쯤에 본 드라마 있는데 최근에 봤나? 어이 미남이라고 있어요. 네. 전혀 기대 안 하고 봤는데 거기서 이제 장녀로 나와가지고 얼굴이 기억이 났는데 거기서 그 불륜남 집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뭐 하이패 부리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 인상에 남은 그 배우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이 친구가 여기서 유일하게 운전을 하죠. 드라이버. 그건 좀 에피소드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 주인공 콘도 아사미는 그 파일럿도 되잖아. 음. 그런데도 운전하는 건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운전을 안 배운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일부러 안 배운 비행기는 것 같아. 몰지만 자동차 운전 안 한다. 동생 그런- 시키잖아요. 어. 아 맞아. 하루카. 그러고 보니까 동생은 또 이름으로 불러. 아. 애칭이 없어. 아 동생은 친구가 아니니까. 그래 또 그런 거지. 그런가? 또 그런가? 그리고 좀 이제 진행하면서 어차피 나올 얘기이긴 한데 네. 그렇게 다회차 인생을 살면서도 네. 그 모든 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술 마시는 게 한 잔면도 안 나와. 아 그러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3인방. 사람은 마셔도 아사미는 한 번도 안 마셔. 이 3인방이 아예 안 먹어. 아예 안 마셔. 음. 그리고 담배 피는 거 아무도 안. 아 그러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뭐냐면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아니 있어. 그러면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아, 이 그렇게 보일 불성실한 수도 있겠지. 사람들, 당신들. 딱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한국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우리 입장에서. 이거 중간에 가면 무조건 포장마차 신이 나와가지고 막 인사불성 돼가지고 막 소리질 이런 게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아무튼 되게 성실하다. 그래서 같은 노선인 줄 알면서도 그걸 반복해서 간다라는 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한 번쯤은 그냥 술 마시는 인생 살아봐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절대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술을 마시기 때문에 되게 방탕한 캐릭터다 이게 아니라 뭔가 흐트러짐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 쾌락을 추구하거나 순간순간에 뭐 이런 게 전혀 없어. 돌을 닦았어야 했구만. 얘네들끼리 노는 가장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과자 이빨에 사다 놓고 수다 떠는 거예요. 늘 그렇잖아. 그거를 제일 좋아하는 어떤 인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을 나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수렴해 나가는 게 처음에는 약간 되게 이상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그걸 납득을 시켜간다라는 게 이 드라마의 굉장히 기묘한 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 고교 때 학생회장이고 초반부엔 이들하고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알고 보면 절친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얘기하면서 차차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마리링이라고 나오는 그 배우가 성인 배우가 나올 때 꽤 많이 나오거든요 드라마에. 아, 유명한 배우인가 배우예요. 보네. 그래서 아 그럼 뭔가 있겠구나. 그리고 자꾸 노래방에서 눈빛이 이상해서 아이고 저 사람도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같은 장소를 되게 활용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성인식이 끝나고 노래방 가서 놀았어. 처음에는 생각 잘 안 나잖아요. 무슨 곡을 불렀는지 뭐 이런 거 대충 기억이 이제 왜곡됐잖아. 당연히 왜곡되겠죠. 근데 나중에 그걸 다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순간에 다시 기억할까라는 생각이야. 아니 그거를 한 번 더 들으면은 이제 각인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그 사이에 십몇 년이 또 있는데 아니야, 그거를 십몇 년 정도면 기억할 수는 있어. 그때 그게 뭐였지라고 까먹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정도면. 나도 지금 사실 옛날에 노래방에서 뭐 부르는지 기억도 안 나. 당연히 안 나지. 당연히 안 아니, 나죠. 그리고 십몇 년이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더 잘한 다음에 다시 회귀를 해서 그 순간에 가면은 시차가 꽤 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근데 그렇게 자잘해서 기억 못하는 부분들이 중간에 나와. 미타콩한테 게임기를 뺏겼잖아. 근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인간적이고 상식에도 부합한다 이런 거지. 그렇지. 어. 자, 시작을 하면 1회차 인생입니다. 뭐 외할아버지 묘소 얘기로 시작을 해. 뭐 거기 가야 된다. 그래서 뭐 하루카한테 운전해 달라. 뭐 이런 1회차 얘기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겨. 우린 이미 아니까. 우리 다 1회차라고. 두 번 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 하루카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 뭐 저기 공원에 원래 공중전화 있었다. 그리고 아빠 신발에 비상금 있는 것도 모르냐. 뭐 이런 얘기도 해주지. 근데 이게 지나가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주 쏠쏠하게 활용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기억을 했어. 근데 이 순간. 근데 애로 해가지고 한 몇 년 살았잖아.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그렇지. 돼서 한 몇 년 안 이후차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됐잖아요. 이건 그래도 기억할 수 있지. 아니 생각을 해봐. 아기로 태어나서 걔가 한 3살 뭐 어린이집 다닐 때까지 자랐다고. 길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훨씬 긴 기간이야. 그래도 생각이 나나 보지. 그래. 죽고 한 5년밖에 안 됐어. 이 정도는 아니, 기억해. 이런 소소한 것들을 기억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드라마 장르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지. 2회차 되면 다 기억하나 보죠 뭐. 그때부터 메모할 거야 아마. 자 그리고 이제 와사미는 시청에서 이제 대민 업무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 이때 잠깐 지나가듯이 이제 되게
버릇없는 후배 하나 있어요. 그 배우가 이제 막 남의 컵으로 막 먹으면서 남들 불평하는 그 배우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등장하더라고. 그건 나는 생각 못했었어. 그 배우도 좀 자주 나오는 배우긴 맞아요. 했지. 그 점 있는 배우. 그 배우가 그 엘피스에서 나름 초반에 그 뭔가를 제보했던 그 배우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자주 나와. 중요한 역할 것 같은데 안 나오네 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치. 그렇지. 너무 어이없는 역할을. 어이가 진짜 없더라.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절친 나치 미퐁이랑 뭐 저녁 식사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때 뭐 미퐁 생일인가봐. 그래서 선물도 하고 하는데 뭐 가게 생일 케이크 서비스를 하냐마냐 가지고 되게 고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진짜 갖고서는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 또 일본 사회가 되게 좀 심해 보이잖아. 우리 입장에서 네. 볼 때는 우리 좀 막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오히려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생일 케이크 네가 하면은 신경을 쓸까봐 미리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할까 말까 이 얘기까지 해. 그래서 다음 회차 때 인생 때는 직원한테 얘기해놨으니까 직원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걱정하지 고려 안 해도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나 이런 게 되게 답답하면서도 약간의 그냥 웃음 포인트긴 하지. 그러니까 일본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얘네들의 어떤 소심함? 이러니까 셋이 맨날 같이 노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치. 근데 너무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방 가는 거. 그래서 그게 매 회마다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듣고 있으면 얘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술을 안 마시면 놀려면 이런 거 가지고 그 재밌게 지내야 저는 돼. 정말 안 친해질 타입이긴 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롱테이크로 그 노래방에서 수다 떠는 걸 되게 많이 담잖아. 네. 다음 회에 뭐 시작을 아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듣고 있으면 되게 황당한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우들의 애드립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뭐 했나 안 했나 뭐 대사도 서로 잘못 쳐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냥 원테이크로 담아가지고 그런 방식의 저는 장면들이 그냥 좀 웃겼거든요. 보고 있으면 그냥 웃었어. 근데 현실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서로 딴 얘기하면서도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그런 거잖아. 원래 그렇긴 하죠. 되게 의식의 흐름에 맞춰서 나 그런 거 되게 얘기하는. 잘할 수 있어. 아니 정 과장은 늘 대화를 그런 얘기하잖아요. 방식으로 하죠. 남의 얘기를 안 들으니까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아니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 갑자기 왜 하냐고. 맨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죠. 이게 현실이라니까. 아니 아니야. 여기서 안 그래. 다 어울리고 있었어. 어쨌든 그래서 종합게임센터에서 방금 얘기한 뭐 가라오케도 가기도 하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때 이제 하나의 인물을 만나요. 후쿠짱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되게 유명한 소메타니 쇼타 아니었어? 맞아요. 켄신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소메타니 쇼타를 모른다고? 어디 나왔지? 기생수에 나왔나? 네. 기생도 나오고 뭐 두더지 좀 뭐 이런. 살쪄서 그런 것 같아. 나 일본 배우 잘 몰라요. 좀 살을 많이 쪘더라. 워낙 그 주연급 배우인데 여기 나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잘 모르다가 이제 감자튀김 줄 때 알았거든. 그러니까 일본 노래방을 그렇게 일본 많이 가는데 우리 노래방 가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너무 비싸요. 아, 그런 것도 인당 있는데 받아서. 아니 한국에서 가면 되지. 뭐 알아 거기서 가. 거기서 뭔 노래를 부를 건데. 뭘 부를 건데? 아니 그런 식으로 음료가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해서. 음료 다 시켜 먹는 건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안에서 술도 먹고 그냥 막 잘 놀더라고. 아니, 거기는 무조건 먹는 거를 시켜 먹는 그런 분위기. 그래야지 그 남는 안에. 장사가 되니까. 근데 한국에도 그런 노래방이 있어. 한국에도 다 술 시키잖아요 노래방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아 그거 있어. 예전에 그 홍대 쪽에 있었잖아요. 아니 저는 전주에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전주 영화제 뭐 이런 걸 껴가지고 아마 갔던 것 같은데 생맥주를 시킬 수가 있더라고. 근데 생맥주 시켰어.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뻥과자라든지 새우깡을 주잖아요. 서울에서는. 네. 아니 한 상을 차려주는 거야. 뭐 무슨 수박 화채도 나오고 뭐든 나오고 막 해가지고 야뭐 이렇게 나와. 역시 전주인가 막 이런 생각했거든. 그때만 해도 전주가 좋아. 예전 전주는 정말 그랬거든요. 맥주를 시켰는데 이렇게 한 상을 깔아준다고? 도대체 뭔가. 그거 잘못하면 걸리는데. 아무튼 그랬어. 네. 아무튼 여기서 소메타니 쇼타 요 배우가 나와서 후쿠짱이 가라오케 알바인데 예전에 이제 가수를 꿈꿨다. 음. 그런데 나중에 안 됐다. 그리고 막 여기서 중간중간에 알바하고 있다. 뭐 이혼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애기도 있대더라. 근데 그 감자튀김 뭐 받느니만은 받은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요 숙구장이 서비스랍시고 이제 감자튀김을 서비스로 줬는데 얘네가 또 내심 가다가 못 먹겠어. 그래서 아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음료수를 줬을 텐데 서비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밥 먹고 왔다고 했는데 이걸 준다 센스가 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근데 해요. 결국 다 먹었어. 이런 얘기는 우리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되게 우리를 배려해서 뭔가 해줬는데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참 센스 이렇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거를 내뱉지는 못해. 근데 친한 친구들이니까 이건 좀 그렇지 않니라고 했을 때 서로 공감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리고 또 남기면은 이거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다 먹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는데 나중에 결국 노래 부르면 배 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시켜 먹었다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냥 먹어도 됐던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쓸데없는 대화를 한 5분인가 나 10분 솔직히 그래서 이 초반에 한 1, 2화 볼 때 이 어. 쓸데없는 대화들 때문에 이거 좀
지루한데 난 그 생각을 했어. 근데 난 이거 너무 현실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런 비슷한 예들이 일상에서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두 마디 하고 넘어갈 법한 일들을 여기서는 너무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런 게 재밌어서. 나 그래서 도대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그 생각하면서 봤거든. 그리고 사건이 정말 느닷없이 일어나서 그것도 참 놀랍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가나 보다 하고 그냥 봤는데 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갑자기 빵 터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미타콩 선생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여기서 오래전에 문제를 일으켜서 뭐 그만뒀다더라 지나가듯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또 이게 단서가 돼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아사미는 먼저 헤어져요. 자긴 배부르니까 이제 좀 소화 좀 시킬 겸 걸어가겠다 했는데 우연히 뭐 휴지 조각인지 뭔지를 흘려. 그게 도로로 흘러가가지고 아이고 저거 주워야지 하고 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사망. 그러면서 갑자기 뭐 이상한 데로 올라가. 그럼 온 사방이 다 하얀 방. 하얀 방 그래. 하얀 방에 그 이상한 그 공무원 같은 안내원 하나가 있어. 공무원이죠. 저 그 사람 연기 엄청 잘하던데. 저런 공무원은 진짜 많이 박는 느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것 진짜 같잖아요.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은 대화. 그렇지. 그러니까 말로만 고맙습니다. 뭐 누구 사마 하는데 전혀 존경의 의미 하나도 없이 정말 사무적으로만 뭔가 하는 거. 하여튼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한국 같으면은 뭔가 모니터를 활용했을 것 같은데 서류 더미에서 찾아가지고 꺼내주는 아날로그의 나라였다. 그렇다. 그래서 너는 덕이 부족해서 큰 개미핥기였나요? 그걸로 맞아요. 환생하게 된다. 아 싫다고 정말 하니까 그럼 다시 인간으로 사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죠. 이쪽 방으로 가시면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고 이쪽 방으로 가면 뭐 개미핥기 내세고. 위해서. 그래 그래서- 당연히 아사미는 인간을 선택하죠. 근데 그게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다시 사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정말 1회차 그 인생 똑같이 그 태어나는 순간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든 배우들 가발만 씌워놓으면 무조건 젊어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부모 배우들 똑같이 썼더라고. 그치.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말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네. 시작하는. 아사미 카와이 이거 한 5번 듣지 않았어요? 그죠? 다시 태어났으니까. 나중에 한 4번째 들을 때쯤엔 이제 아사미가 아 지루해 막 이러죠. 아 빨리 나오고 싶다. 빨리 크고 싶다. 나중에는 이제 1994년 유치원생이 됐어. 근데 자기가 막 어른글씨 써가지고 막 놀래키기도 하고 자그마한 잔재주는 부리긴 하더라고. 아 그거에 좀 웃기긴 했지. 이렇게 이름 쓸 줄 안다. 선생님 이름도 쓸 줄 알아 하고 이름을 썼는데 너무 어른 글씨 뗀 거야. 그래서 좀 깜짝 놀라는 거. 이거 네가 쓴 거 맞니? 막 그런 맞지 뭐. 그리고 이제 세일러문 놀이하기도 하는데 막 애들이 다 자기는 뭐 머큐리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는 그래서 아사미는 내가 그럼 악역할게 하고 뭐 아무도 안 하는 거 하기도 하고. 이거 머큐리 얘기가 사실 그 일본 대중문화서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머큐리 그거 어. 범생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파란 머리 한 공부 좀 하는 애. 그리고 부잣집 자제였고. 그래서 제일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어. 그런 얘기들이 그 당시 뭐 이런 세일러문의 어떤 인기나 이런 걸 분석하는데 보면 꼭 나오더라고. 근데 한국은 약간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머큐리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은.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덕사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레나 아빠가 그 유치원 선생이랑 불륜 분위기 조성하는 거 우연히 발견해.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시선에서 몰랐던 건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레나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떠났다. 어른의 시선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거죠. 유치원 선생님도 어디 다른 데로 정근 어. 갔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쪽지를 전해줬는데 이제 분명히 전화번호이고 이제 연락하고 이제 둘이 불륜 관계가 되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방해를 해야 내가 덕을 쌓을 수 있다 해가지고 요 조그만 아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막. 근데 이게 반복 개그잖아. 되게 공중전화가 멀리 있지. 근데 거기에 애가 막 한밤중에 그거 걸어가서 이제 그거 이것도 한번 교육받은 게 나와. 옛날 삐삐 사용법이라는 게 이 세대는 그러니까 얘 세대 아사미는 삐삐는 사용해보지는 않은 건데 이런 게 못했죠. 있다더라. 미퐁이 그때 사용법이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돼라고 얼핏 얘기해줬던 것 같기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그 간단한 메시지가 전달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더라. 그래서 아 그런 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공중전화로 가 한밤중에 조그만 애가 아 공중전화에 동전 넣어야 되는 거였어? 막 이런 거. 그치, 옛날이란 걸 알게 해주는 거지 이게. 아이가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몇 살이더라? 33 죽었죠. 87년생인가 89년생으로 나왔다. 89년생인가 그래요. 이미 삐삐가 없는 세상이지. 네. 그러니까 89년생이니까 그 공중전화를 거의 안 써봤을 수도 있어. 아무리 그래도 공짜는 아닐 거는 알 거잖아요. 근데 모를 수 있어. 음.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그래요? 거.
그럼 그거 전화는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세대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어. 가령 핸드폰의 통화 버튼이 왜 그런 아이콘으로 생긴지 아직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이게 수화기 모양인데 이런 전화가 이렇게 생겼다고? 왜냐면 요즘 집 전화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전화 받는 포즈 취하면 우리는 이렇게 엄지랑 새끼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손바닥 된다며. 그렇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세이브는 플로피 디스크 모양이 네. 이게 왜?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를 보고 이거 세이브 아이콘이다 이런다는 거야. 오히려. 그렇지. 그래서 아마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까먹었을 수도 있고. 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2번 가는 게 나온다. 밤에 애가. 아니 그리고 선생님 이제 그 쪽지를 받아가지고 바로 안 보고서는 사무실 그 서랍에 넣어놨잖아요. 아, 그렇지. 그거를 꺼내가지고 번호는 자기가 가져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 어른 글씨로 그냥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적어놓은 걸 바꿔놓은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거기 또. 그래서 그 문자를 보냈는데 불륜 저지르면은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눈치를 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제3자가 알게 되고 이게 결국은 이제 불륜 관계까지 이어지질 않게 만들었다. 네. 덕을 쌓았다. 그러면서 레나는 1회차랑 다르게 이번엔 친구가 됐다. 계속 남아 있는 거지. 이 동네. 그렇죠. 그리고 뭐 가라오케 집에서 이제 항상 보면 시작할 때 꿈 얘기로 시작을 하더라고 많이들. 그래서 뭐 각자의 뭐 최애 고백 타임도 하는데 막 꿈이니까 되게 이상해. 막 후쿠짱이 카트 드라이버 해주고 사람 타고 뒤에서는 막 경찰 카트가 막 쫓아오고 그러다가 깨서 씨바 꿈 뭐 이러고서 일어나는. 항상 그 입학식 전날에 꿈을 꾸면서 깨더라고. 초등학교를 가는 거잖아. 스트레스 받겠지. 그렇구만. 근데 나 같으면은 나는 2회차부터 만약에 기억이 다 남아 있고 하면은 학교 안 다닐 것 같거든. 다녀도 대충 그러면 덕을 못 쌓아. 그치 덕을 못 쌓아. 부모님 말 잘 들어야지. 다음에 고등어 돼. 고등어 뭐 어때서? 맛있잖아. 심해. 잡아 된다. 아무튼 그래서 좀 근데 그 어른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정도는 굉장히 손쉽게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요? 그렇겠죠? 자, 어쨌든 커서 다시 1997년이 되고 이제 아사미가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뭐 3인조가 뭐 드라마 클럽 하기도 하고 이때 간호사의 일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재밌다 뭐 이러면서 다른 재미있는 드라마들 여러 개를 얘기하기도 해. 그런 것들에서 얘네들이 이제 요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나오고 문방구에 스티커 사가지고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막 협상하면서 막 난 이거 줄게 넌 저거 줘 해서 이런 것들이 얘네들 간에 되게 친목을 다지는 그런 일이다. 그런 걸 보여주죠. 근데 이미 어른이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갔다고 너무 열중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역할 연기에 충실해. 관심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드라마도 다 봤던 거잖아요. 또 보면 재미없을 것 근데 같거든. 이 나이에 지금 시원하다 맥주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맥주 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맛있는 과자 사 먹고 놀 수 있잖아.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벌써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덕을 못 쌓아 그래가지고. 야, 그놈의 덕이 뭐길래 개미할길 살면 어때가지고. 그러니까 살아봐. 나중에 봐봐 흰 개미를 쳐놨는 애도 있는데 개미 핥기면 괜찮은 거지. 자, 그리고 2003년에는 이제 아사미가 중학생이 됩니다. 이때 뭐 잠깐 그런 거 나와요. 막 자기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아빠의 모든 게 짜증나는 게 정말 싫다. 하지만 이성으로 누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과거에도 싫었는데 다시 태어나도 이거는 싫을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남자 동급생들을 예전에는 되게 좋아했던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되게 촌스러워 보인다 애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동급생 같은 나이니까 뭐 같은 나이대에서 다들 뭐 그렇게 이성으로 느끼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유치하고 애들 뭐 그러겠지. 어른의 눈으로 보면은 더 그러겠죠. 그냥 애새끼겠지 뭐. 그냥. 아니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자기가 그때 좀 좋아했던 애가 그 덩치 큰 사람으로 히키코모리처럼 돼가지고. 아니 맨날 같은 노래 부르는 애 있어. 무슨 눈인데? 가락눈인가 뭐 그거 있어. 그거를 얘는 그 배우는 그것만 한 10대 번 불러. 다른 연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공부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전교에서 한 7, 8등 한대. 열심히 했는데 또 그냥 7, 8등 정도. 열심히까지는 안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름 열심히 했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잘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했나 보지. 그리고 이때 그 마리짱은 또 전교 1등. 그러니까 셋이서 모여서 한 얘기가 진짜 마리는 2회차 아닐까? 그런 얘기 또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 쟤 너무 완벽한 성격도 좋다고 심지어. 그러니까 저렇게 예쁜데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학생회장이고 분명히 다회차 인생일 거야 라는 농담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의 복선이 돼서 등장할 줄은 몰랐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미타콩 에피소드 잠깐 나와요. 뭐 수업 시간 중간에 이제 애들이 쪽지를 건네다가 걸렸어. 그러니까 얘가 엄청 큰 소리로 막 면박을 주는 거지. 이 선생이 좀 과할 정도로. 뭐 한 10분인가 정도 막 면박을 주니까 이제 아사미가 일어나가지고 짜증내는 거잖아요.
그거 따로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냐? 여기 공부 시간에 수업 안 하고 왜 자꾸 이렇게 혼내는 걸 우리가 다 들어야 되냐? 막 그런 얘기 한 거였죠. 그 얘네 때문에 그런다. 얘네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너네가 연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너만 그냥 수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얘가 이제 되게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 전에 인생 때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얘네를 도와준다고 막 했는데 결국은 상황이 더 안 좋아졌지. 셋이 나중에 따라와 이거였어요. 왜냐면 논리가 안 통하는 그냥 좀 귀찮은 선생이었어. 뭐 그런 선생들 예전에 많았잖아. 그냥 권위에 의존하고 뭐 그냥 그런 그래도 것들. 얜 때리진 않더라고. 하긴 우리는 뭐 그냥 주먹부터 나가지. 난 그래서 얘 안 때리길래 와 저렇게 대드는데 안 때리네 착한 선생이다 그 생각했어. 2000년대예요. 2000년대 때리는 애들 많았을 거야. 때리지 않았지. 안 때렸나? 뭐. 자 그리고 1회차 때처럼 똑같이 게임보이 압수당합니다. 역전 재판. 역전 재판 그거 산지 얼마 안 됐다고 어쩌고 뭐 이런 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클리어 돼 있어. 그냥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지. 다 했어 자기가. 그렇지. 자 그리고 무난하게 2005년 돼서 여고에 입학합니다. 아사미는. 뭐 폰으로 믹시하기도 하고 뭐 연애 기자회견 같은 거 하는데 얘는 재밌다고 막 하더라고. 뭐 헤어지면 헤어졌다고 기자회견하고 만났으면 만났다고 기자회견하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놀았나 보지 뭐. 여고는 그렇게 노나 봐. 나 안 가봐서. 그렇게 노나 봐. 저도 몰라요. 아, 요걸 이건 안 일본 여고라서. 그리고 이제 그래도 공부를 좀 잘했으니까 이제 약대에 입학합니다. 2008년 돼가지고. 근데 같은 대학의 약대야.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 갈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더 좋은 네. 대학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그냥 대학을 간 거죠. 항상 네. 요 지역을 떠나기 싫어해 얘는. 네. 그래서 같은 대학에 과만 바꿔서 약대를 간 거야. 네. 뭐 잘 간 거죠. 성적이 이제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 구남친 유일한 연애 상대인 것 같아. 평생에 걸쳐서 계속 그 이후엔 안 사귄 걸로 나오잖아요. 다른 네. 남자는 언급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얘는 그때 같은 과여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사귀게 된 거였는데 이제는 과가 다르니까 부딪힐 일이 아예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헤어진 기억이 있으니까 또 안 좋잖아. 그렇지. 아, 저 새끼 안 만나서 좋다 이런 생각도 드는 한편 또 좋았던 기억도 이렇게 막 나고 뭐 이런 걸 멀찌감치 보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또 에피소드가 웃긴 게 결국 남친이 뭐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기 돈 꺼가지고 안 갚았다 이거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헤어졌지. 뭐 마지막에. 그리고 헤어졌다. 그 애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네. 이것도 또 반전이 조금 아, 있더라고. 그래서 재밌었어. 네. 또 나중에는 그런 그 개그들이 굉장히 요만한 개그인데 좀 생각할 거를 많이 던져준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호 관계, 네. 상호 보완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망치는 그런 관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 때문인가? 막 이런 거. 그렇지. 사실 떨어뜨려 보면 되게 좋은 사람들인데 둘이 붙여놓으면 되게 안 좋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부부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되게 좋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서로 안 맞는 뭐 이런 케이스들 너무 많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은유들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식 얘기가 잠깐 나와요. 이거는 중요한 건가 싶은데 매번 나오더라고. 반복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성인식을 이렇게 좀 차려 입고 기모노 같은 거 입고 뭔가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디 이렇게 무슨 강당 같은데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줄 몰랐거든요. 줄에서 하듯이 막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 거기서 항상 행패 부리는 애가 하나 있었다. 약간 네. 폭주적 느낌의. 그걸 맨날 그래서 이거 한 대여섯 번 보여주잖아. 네. 그렇게 되죠. 쟤는 나중에 뭐로 환생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미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생물. 그렇게 하고 이 성인식 끝난 다음에 그 동창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놀지. 그 노래방. 그 얘네들도 되게 착해. 항상 그 맨날 노래방에 가고 그리고 이게 동네에서 같이 사는 애들이니까 뭐 하고 지냈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끔씩 모이고 이랬나 봐.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절친 3인방도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서 후쿠짱이 열창하는데 이때가 얘가 음악을 막 하기로 결심한 그때라서 야사메가 저거 말려야 되나 막 독서를 하면서 말리는 상상을 하기도 해.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잘 부른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진짜 배우가 못 노래를 부르던데? 너무 못 부르잖아요. 일부러 못 부른 거요? 근데 그 기억이 왜곡돼서 1회차 때는 그때 성인식 날 가라오케 간 그 이야기를 막 하잖아. 네. 그때 후쿠짱이 노래 되게 잘 불렀다. 정말 가수 할 만했는데 지금 노래방에서 저거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실력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기억이 왜곡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후쿠짱은 굉장히 인기 있고 노래 잘하고 뭐 잘생기고 뭐 이런 어떤 그냥 인기남이었던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 부추겨가지고 오랫동안 되도 않는 음악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은 되게 좀 슬프더라고. 네. 아니 왜냐면은 그러면은 음악 생활을 했으면 기타는 좀 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타는 못 쳐가지고 예, 물론 이제 댕하고 있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미디 요소로 이제 다 승화하긴 했지만 어쨌든 재능이 없다라는 걸 빨리 깨달았으면 다른 길 빨리 가고 좋잖아. 근데 이게 되게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막 부추겨가지고 나 정말 뮤지션이 될 수 있을까? 되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게 이게 다시 한번 회고를 하니까 회귀를 해서 보는 거죠. 이거는 안타깝더라고 많이. 어른의 시선에서 보니까 되게 안타깝지.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렇지만 관도 해야 되는데. 근데 아사민 좀 다른 생각을 하지. 얘가 나중에 뭐 다른 결혼해서 아기를 또 낳는 걸 생각하니 뭐 그 아기를 위해서 그냥 두자. 행복할 거다. 이 모든 과정이 다 거기를 위한 거라고 그렇지. 그냥 내주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틀린 길은 없다라는 걸 하잖아. 인생에서 한순간도 뭐 쓸모없는 건 없다.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 나중에 뭐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도 다 뭐 자양분이 됐다라는 식으로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얘도 이제 생각을 해서 막 되게 독설로 말리는 상상이 나오고 그건 상상으로 이제 그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걸로 이제 지나가죠. 네. 그리고 나서 아사미가 이제 두 번째 인생에서는 약국에 취업을 해. 그렇죠. 여기 약국에 취업해가지고는 뭐 약국의 일상을 보여줘. 뭐 처방전마다 환자한테 주고 뭐 바구니에 담고 이런 되게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는데 환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동료 하나가 나와요. 미야오카상이라고 되게 유들유들하게 생긴 그 남자 유부남. 나중에 얘가 또 화근이 돼가지고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퇴근 열차에서 미타콩 우연히 발견을 해요. 아사미가.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저 미타콩이다 하고 동영상을 막 찍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치안으로 몰리는 그 상황에 그 중요한 단서 영상을 얘가 찍게 된 거지. 얘가 진범이 아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미타콩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교사에서 잘렸다라는 식으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나왔어.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그게 아마 이 사건이었나 보다. 이걸 이제 알게 되고 자기는 어떻게 그냥 구해주게 된 거야. 그치. 약간 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구해줬던 것 같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얘는 교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됐고 또 알고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애도 이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태어날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집에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왔어. 근데 갑자기 미타콩이 찾아와서 예전 너한테 뺏어갔던 게임보이다 하고 이렇게 주는 거. 근데 클리어가 되어 있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소소한 에피소드와 덕을 쌓는 에피소드가 동시에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3화로 가면 여전히 약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강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 내 탓인가 하는 그 순간들이 나와. 뭐 1회차 때 시청 동료들은 자기 앞에서는 막 연애 얘기 안 했는데 지금은 해. 그리고 1회차 때는 남친이 뭐 그저 그랬는데 2회차 때는 연매출 10억엔의 부자가 됐어. 그래서 정말 내 탓인가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 구하는 덕쌓기. 이게 약을 두 가지가 섞이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맞아요. 있죠. 이것도 약간의 비유인 것 같기도 했어. 그 사람 보면은 그 애인 안 만났더니 15억 하는 되게 성공한 어떤 기업가가 됐잖아. 안 만났더니 내 탓인가 이런 생각 할 법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독이 된 게 아니라 이건 좋은 약인데 같이 복용을 하면 몸에 안 좋다. 그렇지. 네. 이런 어떤 은유도 있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외할아버지가 원래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게 요 약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아사미가 약사이기 때문에 알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복용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려서 외할아버지가 더 오래 사시게 된다. 이런 게 있죠.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좀 드문 게 아예 약국에 쓰는 프로그램에서 뜨죠. 프로그램이 아예 떠요. 그럼 이런 성분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경고가 뜨기 때문에 좀 덜하죠, 이런 일은. 그러니까 모든 게 데이터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면은 이런 게 좋은데 일본은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니까. 많이 그런가 약하지. 봐요. 이제 디지털 무슨 장관 만들고 이러잖아. 아니 근데 그래도 약을 물어보잖아요. 지금 최근에 뭐 복용하시는 약 있으세요?라고 물어봐서 확인을 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사실 근데 흔하지 이게 않았어요. 아날로그로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것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일반 환자가 자기 약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잘 알겠어. 모르지. 빼먹고 말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자기가 먹는 게 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 그리고 안 먹는 줄 알고 까먹고. 그치. 자, 그리고 어느덧 33살이 됩니다. 1회차 때 죽었던 바로 그 모임, 친구들 모임을 가졌는데 이때는 뭐 별일 없어. 그리고 뭐 파일럿이 된 말이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랬는데 뭐 아무 일도 없이 살아나.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마리가 파일럿이 아니었어. 그랬나? 1회차 때 아니었는데 아. 갑자기 얘가 파일럿이 됐다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그럼 몰랐네.
1회차 때는 파일럿이란 얘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공부를 되게 어쨌든. 잘했다까지만 얘기했나 근데 보네. 갑자기 직업이 파일럿. 근데 조금 의외잖아. 그러니까 되게 아사미가 생각했을 때 뭐 걔가 왜 파일럿이 돼?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음. 파일럿이란 직업을 할 만한 뭐 이런 것 아닌 걸로 보였잖아. 좀 뜬금없긴 했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 왜 갑자기 왜 파일럿을 설정했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깊은 예. 뜻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여기서 분기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레나가 갑자기 아는 척을 해요. 1회차 때는 아는 척 안 했는데 2회차 때는 이미 예전에 친구로 계속 지냈으니까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얘네한테 아는 척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얘가 뭐 남자친구 사겨 막 이런 얘기해서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게 그 약국에서 같이 일하던 그 유부남이었던 거지 미야오카상. 그러니까 얘는 그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귀었던 거였어.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3인방은 계속 또 라운드원 가서도 노래방 가고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레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토론을 합니다.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또 어떤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되나. 나 진짜 웃겼어. 이거 뭐 시뮬레이션을 왜 하냐고. 그런 게 재밌잖아. 네가 한번 연기해봐. 막 했는데 연기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시키고. 결국은 불러서 얘기를 해줬더니 진짜 뭐 그렇게 어렵게 빙빙 돌릴 필요가 없었던 거야. 아주 네. 과격하지 레나가. 그냥 직진녀더라고. 전화 걸어서 이씨 뭐 이러면서 빨강 내번호 지워라. 너와 보낸 4시간 돌려내 이 새끼야. 그렇게 하면서 아주 멋있게 그런 거였어.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 별일 없이 지나가는데 이때 어떤 의문의 여자가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마리 짱이었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나 살았다 하고서 그렇게 이제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드라마 촬영하는 걸 하면서 보다가 또 트럭에 치여가지고 사망. 그러니까 너무 약간 안전 불감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통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지.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 너무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고 막 좀 다니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쿄 같은 대도시가 아니고 약간 이게 좀 조용한 한적한 동네. 데지. 네, 그러니까 차가 그렇게 많이 안 지나갈 그렇긴 거라고 한데.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또 이유가 설명해줘야 그 여기 하늘나라 공무원이 설명해줘요. 너는 30대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근데 너무 그 심하게 그 정도면은 그냥 죽어야 돼 그 확률이면.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돼.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또 집에서 죽는 거 아니야? 집 무너져서. 근데 이런 게 좀 재밌는 게 이제 갑작스런 죽음이라는 게 항상 뭐 환생 뭐 회귀물 이런 거 보면 트럭이 오잖아. 네. 이 세계 전이할 때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전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그냥 장르적인 시작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진짜 시청자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죽여버리더라고요. 이때 정말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왜 죽여? 그 생각했지. 아니 왜냐면 이제야 뭔가 그 다음 인생이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할 약간 무렵이었어. 얘도 그렇게 생각할 시점이었고. 근데 갑자기 되게 어이없는 죽음을 선사를 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다시 그 하얀 방에 가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 환생하면 고등어가 된다. 그래서 고등어 저는 생각하기로 그럼 더 안 좋아진 거 아닌가, 덕을 못 쌓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공무원도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그건 인간 시점이다. 그렇지. 하나하나의 개체는 다 그 나름의 매력이 있고 뭐 그런 걸 설명해 주잖아요. 고등어가 더 비싼 음식이니까. 개미할게 개미할게 못 못 먹어. 먹어요. 개미할게 고기 먹어봤어? 못 먹잖아. 못 먹는 거에서 이제 먹는 음식이 된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3회차를 시작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는 초반에 빠르게 이야기들을 진행하더라고. 그래서 첫 미션을 금방 끝내. 그 불륜 맞기. 그걸 또 보여주면 지루하니까요. 그냥 2회차랑 똑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거 약간 고정 퀘스트라고 얘가 이제 명명을 하잖아. 네. 그래 그 불륜 레나 아빠 불륜 막아야지. 그거를 이제 수행을 하고 나중에 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계속 나와. 할아버지 약 그거 있지 미타콘 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퀘스트를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 그거는 꼭 수행하지. 그리고 네, 그런 게 조금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덕을 쌓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게 확실히 약간 그 소심하고 뭐 그런 어떤 일본 여자 스타일이 이런 거다.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어떤 주장, 웅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자, 굉장히 우리 열띤 토론 아니 열띤 얘기를 했네. 늘어지고 있는데 뭘 늘어져? 늘어지긴. 네, 아주 소소한 정말 일본 드라마의 그 전형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미스터리나 그 수사극이 아닌 드라마들이 이런 분위기가 좀 많잖아. 네. 좀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안 보신 분 많을 테니 이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 화에 계속 이어서 브러쉬업 라이프 두 번째 편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